주말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711명대로 현재 집계는 제가 받은 건 그렇습니다. 주말 수치치고는 상당히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주 주중에 자칫 잘못하면은 1000명대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시간 문제가 된 바로 이 델타 변이 확산이죠. 자, 그 주제를 가지고 또 접근해 봅니다. 그들이 네. 바짝 다가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유의미한 통계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판단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가 글로벌 방역망을 뚫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뉴스 빈도수가 너무 자주 등장하고 있는 건 현실이죠. 실제 주변에 이 전파력이 강한 연유로 확진자가 눈에 확 띄게 늘었어요. 그전에는 이제 건너 뭐 아니면은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그런 정도로 경각심이 있었지만 너무 가까이 주변 분들의 가족분들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지금 대면 접촉을 다 중단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죠. 자, 화면 보시도록 하겠는데 이제 쉬쉬하는 분위기지만 지난주 후반에 여의도에서는 거의 증권사 전체가 다 확진자 수 다수가 나온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쉬쉬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뭐 다 나온 거니까. 이 WHO가 우려 변이로 지정해서 집중 감시하는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의 알파 바이러스, 알파 변이, 그다음에 이제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네 종류죠. 델타는 인도발 변이인데 문제는 네 종류가 모두 다 변이를 일으키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델타 변이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델타 변이 하는데 만약에 베타하고 감마 이쪽도 변이가 또 꺾어가지고 이중 변이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건 영국발 변이, 그다음에 인도발 델타, 남아공 변이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근데 이제 백신 업체들이 아직까지도 그 생산 정보를 공유하는 걸 꺼리죠. 그러다 보면, 물론 이제 자본주의니까,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개발한 거 공유해라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시간을 자꾸 벌잖아요. 그러니까 백신 보급 속도보다 변이 확산 속도가 더 앞지르고 있다라는 게 조금 걱정입니다. 거기에 이제 돌파 감염은 백신을 맞고 2주간 흘렀는데 다시 또 감염이 되는 뭐 그런 형태를 돌파 감염이라고 하죠. 그 수치도 올라오고 있고, 이게 지금 제가 제일 좀 꺼리낌한 부분인데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는 것도 상황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그들이 뭐 제가 얘기한다고 말을 들을 것도 아니고 자, 생산 허브를 늘리고 치료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이거 맨날 뭐 조금만 나오면 하도 얘기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아까 김현 매니저도 그런 관련 기업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뭐 정부 지원받는 코로나 치료제 뭐 개발사라든지 백신과 관련된 그 위탁 생산하는 CMO 업체들 또 바빠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정부 지원을 받는 그 바이러스 치료제 업체들 몇 가지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부광약품의 클레부딘이 있고, 크리스탈 지노믹스 카모스타트 있고, 대웅제약, 제넥신, 셀트리온도 있고, 한국 MSD 있고, 뉴젠 테라퓨틱스, 동화약품, 이뮨메드, 뭐 녹십자 웰빙, 종근당도 있고, 뭐 글락소스미스클라인도 있고, 유나이티드 제약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앞단에 와 있는 게 이제 부광약품의 클레부딘인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부광약품 그리고 또 CMO 업체는 스푸트니크 V, 발음 좀 어렵습니다. 스푸트니크 V 백신 CMO 계약 체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신 것 같은데 그냥 한번 제가 정리만 해봤고요. 자, 이제 확장을 좀 해보는 의미에서 네. 정재민 차장의 제가 생각. 알기로는 그 프리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이제 휴원스 컨소시엄하고 연동이 돼서 이제 원료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그 스푸트니크에 대해서 네. 스푸트니크와 스푸트니크 라이트에 대해서 이제 휴원스 컨소시엄과 함께 이제 공급을 시작할 것으로 하반기에는 이제 좀 그러니까 예고가 나온 부분이 있어서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대되는 게 있죠. 뭐 특히 이제 예전에 녹십자가 그 포장만 한다고 했을 때 저거 하나에 도즈 하나에 1,000원씩만 받아도 좀 늘어날 매출이 얼마인데 너무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뭐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한두 개씩 늘어나는 거는 좀 수긍은 좀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변이에 대한 경각심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 이제 정책도 그동안은 이제 외교를 통한 이제 백신 확보에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자체적인 이제 mRNA 백신 생산 그리고 치료 이렇게 투트랙 쪽으로 약간 튼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제 반복되는 일상이라는 거, 또 하도 반복되다 보니까 조금 무뎌지는 거, 그리고 좀 지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뭐 쉽게 얘기해서 달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 얘기고, 근데 너무 물론 이겨낼 거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만 조금 늘어지는 경각심이. 경계심은 좀 줄어들었죠. 이 일반 이 국민들의 그런 경계심이 조금, 그러니까 코로나의 이제 속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예전과는 걸리면 죽는다 같은 이제 그런 게 있다가 이번에는 감기보다 조금 더 심한 거. 왜냐하면 이제 사망률이 이제 훅 떨어지다 보니까, 시사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놀러 나가는 사람들도 이제 홍대에서 많이 나왔고, 어제는 또 대규모 집회 있었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조금 이제 갸웃하게는 됐는데, 어쨌든 약간 경계심이 떨어진 부분이 이제 지금 코로나 그 상황을 좀 악화시키는데 좀 일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잖아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그렇죠. 그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확. 확진자의 80% 이상이 지금 수도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인 거리두기 사실 수도권만 완화를 못하고 지금 계속 지켜보자 이랬는데, 오히려 지금 3단계로 지금 격상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만큼 아까 이제 뭐 알파 변이, 뭐 베타 변이, 감마 변이, 델타 변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영국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가장 먼저 나온 변이를 이제 알파 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공, 브라질, 그 다음에 이제 델타 변이가 이제 인도발 변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자꾸 우리가 델타 변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영국발 변이는 기존에 이제 작년에 이제 처음 생겼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률이 이제 1.5배 정도였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한 2.7배 정도 된다라고 해요. 거의 뭐 치사율은 떨어진다고. 네, 네, 치사율은 떨어지지만 감염되는 속도가 워낙 지금 빠르다 보니까 확진자가 증가하는 속도가 이제 사실 보건 행정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중증 또다시 치사율이죠. 그렇죠. 중증 또다시 이제 환자로. 치사율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를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사율 이제 그러니까 너무 전개가 되는 극단적인 거죠. 표현 같아갖고 그렇죠. 중증 환자 빈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인도에서는 곰팡이. 그거 이따 제가 붙이려고 좀 했어요? 생각을 좀 해놨는데, 네. 어쨌든 뭔 곰팡이죠? 지금 흑색 mRNA 곰팡이? 검은 검은 곰팡이증 때문에 지금 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요. 조금 이따가 이제 종목 붙여드릴 때 이제 요건 알았어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좀 해주세요. 네. 너무 한쪽만 계속 가면. 네. 네. 자, 둘이 얘기. 정말 네, 먼저 그래서 네, 일단 던져주시죠. 뭐 지금 이제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지금 이제 여러 그 이제 좀 작은 종목들이 이제 코로나에 관련돼서 이제 뭐 경구용 치료제부터 해서 백신부터 해서 치료제 쪽 얘기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이제 중심을 잡고 있는 거는 역시 이제 한국의 빅3 한미약품, 녹십자, ST팜 네. 요 세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컨소시엄을 해서 여기에 이제 한국도 mRNA의 그 플랫폼을 가지고 요거를 이제 일단은 코로나 백신으로 이제 mRNA의 플랫폼을 가지면 나중에 이제 항암제 뭐 다른 쪽에서도 뭐 치매나 이런 쪽으로도 좀 쓸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일단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백신을 우리도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는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미국이 아니라 이제 또 해외에서는 또 mRNA보다는 이제 노바백스 백신이 조금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진원생명과학, 파미셀 뭐 이렇게 이제 mRNA 관련돼서 원료를 좀 공급하는 업체들의, 근데 이제 뭐 경고가 있고 주의가 있고 이러니까 이 종목을 직접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코로나 델타 변이에 관련돼서 이제 한국의 mRNA 이 컨소시엄 관련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ST팜이 가장 좀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고, 기관 매수가 지난주에 좀 네, 많았고. 좀 많이 좀 들어왔고요. 뭐 기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제넥신, 한미약품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만, 가장 좀 인상적인 수급이 좀 들어왔던 부분이 저는 이제 ST팜이라고 좀 생각이 돼서 저 이슈에 관련돼서는 일단 붙여드릴 종목은 ST팜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검은 곰팡이증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가 이따가? 또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팜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실제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코로나19 이제 mRNA
K 컨소시엄이라고 해가지고 한미약품, 녹십자, ST팜 요 세 개 기업이 이제 참여를 해서 네. 비단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원래는 이 mRNA라는 기술 자체가 코로나19 백신 만들려고 이제 연구 개발했던 기술이 아니잖아요. 말씀해줬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치료제로 이제 접목을 하려고 개발을 했던 기술인데 이게 의외로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만드는데 정말 이제 결정적인 이제 기여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mRNA 기술 개발이 전혀 없다가 지금부터 이제 활발하게 좀 연구 개발해서 치료제 백신 만드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이제 다양한 이제 의약품으로도 확대를 한번 시켜보자. 그런 이제 중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결국은 이 코로나19 백신을 제조할 때 사실 우리가 공정을 두 개로 좀 나눴었잖아요. 그 DS 공정, DP 공정. 그러니까 원료를 개발하는 공정과 완충 이제 포장만 하는 이 공정 두 개를 나눴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이제 DP 공정만 이제 했는데 ST팜과 같은 그런 기업들이 이제 독자적인 이제 LNP 기술, 나노 지질 입자 기술 이제 요걸 기술 도입을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플랫폼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열려 있고요. 원료 생산 단계에서 또 이렇게 이제 플랫폼화 할 수 있는 기업이 5 이제 캐핑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네. 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제 MQRX라고 하는 회사. MQ, 네, 올해 1월 달에 큐렉소? 이제 새로 만든 회사예요. 비상장 회사인데 아.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이제 유명한 회사 올릭스 RNA 간섭 기술 가지고 있는 회사 있잖아요. 그 올릭스가 올해 1월 달에 그 5 캐핑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내 박사 한 분과 해외 박사 한 분 이렇게 두 분을 초빙을 해가지고 바이오 벤처를 이제 설립을 한 게 이제 MQRX라는 회사거든요. 그 회사에서는 이제 원료 생산을 할 때 이제 플랫폼화 할 수 있는 5 캐핑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독특한 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올릭스도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지난주에 상당히 좀 강했어요. 3거래일 연속으로 장대 양봉 만들면서 그냥 상승하면서 바닥에 있다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올라왔거든요. 바로 이제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자회사 MQRX라는 이제 자회사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탄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난주에 조금 올라서긴 했지만 뭐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 있다. 지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ST팜도 거의 뭐 이제 한 무릎 정도까지 올라온 위치라고 보여지고요. 뭐 올릭스도 거의 비슷한 위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원료 공정에서는 올릭스, 그다음에 이제 완충 포장 공정에서는 이제 ST팜 요렇게 이제 두 종목을 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이 변이 이슈는 이렇다라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시간 좀 여유가 있는데 지금 검은 곰팡이증을 좀 검은 곰팡이 네. 아셔? 잘? 예, 아니 저도 뉴스 보고 안 건데요. 네. 그럼 뭐 종목을 하나 더 붙여드리고 인도 싶어서. 쪽하고 접경 지역인 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아프가니스탄, 그러니까 약간 인도 북부 뭐 이런 쪽으로 좀 봐지는데 그게 지금 당장 우리 쪽은 아니겠지만 치사율, 그러니까 전파 속도 50%. 굉장히 빠르고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전파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숙주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전파될 가능성은 줄어들긴 합니다만 치사율이 일단 높기는 높고 이게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일단 걸리게 되면은 굉장히 좀 안 좋게 뭐 네. 정말 뭐 뇌로도 침입을 하고 조직을 거의 다 좀 파괴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다 보니까 가능성, 또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네. 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유럽 쪽으로 가니 많이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경계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 쪽하고는 아무래도 이제 약간 아직까지는 막혀 있다 보니까 뭐 유입이 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뉴스가 이제 만약에 더 도드라진다면은 그렇죠. 그래도 또 항상 궁금한 건 투자자들은 그러면 연관성은 또 뭘까 이렇게 또 찾잖아요. 처음에 우한 폐렴으로 불릴 당시에도 저건 네. 뭐 옛날 메르스처럼 이렇게 좀 차찬 속의 태풍처럼 끝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잠깐 왔다 갈 줄 알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돼 있는 거 봐서는 뭐 이것도 뭐 대비를 해서 나쁠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네. 딱 저는 가장 먼저 뇌리를 스치는 그런 종목으로는 인트론바이오라는 종목이에요. 인트론바이오. 네, 역시 이제 슈퍼 박테리아 관련된 항생제. 항생제 종목이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치료할 때는 뭐 특효 약이죠. 그러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빼고 너무 많으니까 인트론 바이오 정도 넣어놓고 이렇게 정리하는 종목 게 명이 길어서 네. 빠지는 것 같네요. 아니야, 뭐 이미 설명 드렸으니까. 네. 이제 요 엔도리신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로이반트의 기술 수출을 한 전력도 좀 있고 또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좀 갖고 있는데 일단 이 뉴스가 조금 부각이 되고 사망자가 더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 이제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쪽이 역시 슈퍼 박테리아 쪽 이쪽이 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서 이 뉴스에 좀 대응할 만한 종목으로는 네. 인트론 바이오를 좀 붙여드리고 싶고 유념하시는 예, 정도로만. 이거 네. 뉴스를 좀 체크를 해보셔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메모해 주시는 정도. 자, 그러면 또 이 대면 접촉이 줄어들고 또 비대면 이슈가 등장을 하나?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고민스러운 지점이에요. 뭐 굳이 막 지금 짜내는 거 보니까 메타버스를 여기다 또 붙이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이제 사실 작년부터 코로나19 확산될 때마다 언택트 이런 종목들이 이제 계속 좀 주목을 받으면서 제일 대표적으로 알서포트 네.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어찌 보면 확진자가 뭐 작년 3월, 4월 1차 팬데믹 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그때만큼 그렇게 강렬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재료가 상당 부분 시장에 좀 반영이 좀 되어 있고 신선함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뭐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또 언택트 그걸 찾다 보니까 그게 이제 메타버스로 또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 뭐 메타버스 다 언택트고 가상의 이제 현실에 대한 그런 논의다 보니까 메타버스가 오히려 조금 더 언택트 관련된 수혜주를 이제 좀 주목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트렌드가 좀 진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택트라는 카테고리 때문에 작년에 사실 NHN 한국 사이버 지금 결제 방학 기간인가요, 우리? 아직 아니요, 방학은 안 됐죠. 안 됐나? 네. 아직 안 돼요. 방학에 들어가고 또 그래서 그건 그때 가봐야 또. 방학 들어가면 이제 뭐 게임 또 많이 하고 뭐 그렇게 될 거라서 사실 뭐 메타버스와 관련된 섹터는 또 게임주들하고도 또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네. 그래서 방금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제 1차 팬데믹 때 가장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전자결제 NHN 한국 사이버 결제라든지 뭐 알서포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이제 신선함이 조금 떨어졌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버스는 지금 이제 좀 또 대선 주자들하고도 또 연결이 좀 되면서 정책 수혜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고 뭔가 이게 또 4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좀 혁신적인 어떤 플랫폼으로 어떤 시장에서는 또 치부가 좀 되고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게임주들 특히나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게임을 이제 접목을 시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뭐 또 여름 방학이 또 계절적인 성수기이기도 하고 실제로 또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이게 메타버스 게임은 아니지만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이라고 네. 하는 게임이 구글 매출 1등 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 시총이 막 4조가 넘는 종목이 20%가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맞아요. 뭐 그런 식으로 사실 뭐 지금은 이슈가 딱 부각이 되면 원체 종목 장세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 막 수급이 이제 쏠리는 그런 흐름들을 좀 감안을 좀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주들 또 어찌 보면 코로나19와 관련된 그런 이제 수혜주로 언택트 수혜주로 좀 주목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으로 좀 보여집니다. 삼성이 제2의 비트코인 NFT 이 시장에 뭐 뭘 했나요? 그 얘기 보신 적 있어요? 저도 그건 좀 블록체인 게임사 애니모카에 투자했다. 뭐 이 얘기가 이제 그리고 뭐 이번 주에 이제 이거 붙여서 말씀드리면 SD 바이오 센서가 이번에 수요측 또 들어가거든요. SD 바이오 센서. 근데 이제 이게 체외진단 키트. 네, 그거 좀 그 상단일 경우에는 4조가 넘어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한 또 이 수급 진공 청소기 같은 게 또 하나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단 관련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나면은 좀 차츰 차익 실현을 해 나가시는 것도 좀 괜찮은 그런 좀 전략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일한 대여가 들어오면은 유사한 것들의 포트폴리오가 변경이 그렇죠. 돼서 네. 장래에 거래되는 기업들을 줄이고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리고 건가요? 그것도 있고 개인들의 자금이 또 일부 이동할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그 관련된 그 종목군에 있는 이제 거기서 좀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좀 염두하시는 이제 이런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김병민 매니저는 마무리. 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한 주 또 시작되는 월요일인데 사실 오늘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얘기도 조금 해드렸었어야 되는데 이번 주 수요일이 삼성전자 이제 잠정? 2분기 잠정 실적 발표잖아요. 네. 내일 또 어차피 나오시죠. 뭐 저희도 뭐 얘기 안 한 것처럼 사실 많이 관심이 없어요, 별로. 지금 반도체 쪽이 네. 지금 어쩌다가 반도체가 지금 이렇게 돼 버렸는데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뭔가 조금 변화가 생길런지 맞아요.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 포함해 가지고 이번 주 시장 대응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또 온라인 방송에서 다시 한번 또 인사를 좀 드리고요. 내일 또 이 시간 또 생방송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